이 CPV 매니지먼트 과정에서 어떤 이벤트라던가 부정적인 이벤트라던가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이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캐놀라의 어떤 이탈, 디슬로지먼트라던가 이 튜브의 럽처는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 튜빙의 럽처의 경우를 먼저 보면 이제 센트리퓨갈과 이제 롤러 펌프로 봤을 때 이 센트리퓨갈의 경우에는 어떤 말초의 저항에 이제 그런 압력의 영향을 이제 받기 때문에 이 캐놀라가 어디 라인이 뭐 클램프가 어디 클램프가 되어 있다거나 꺾여 있다 하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 이 플로우가 더 이상 이제 형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튜빙이 파열된다던가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이 말초의 압력의 영향을 이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롤러가 계속 회전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 압력을 계속해서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터지게 되는, 럽처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놀라의 뭐 디스로지먼트의 경우에는 이건 실제 이제 그 경험을 했던 건데, 이 병원에 이제 지원 가서 생긴 일인데, 이제 수술 중에 이제 어센딩 에올타에 삽건이 되어 있던 이제 에올틱 캐놀라가 이제 빠지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는 빠진지는 잘 몰랐습니다. 위에서 그 아무런 그런 어떤 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너스 리저버가 갑자기 순식간에 줄어드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플로우를 줄였는데도 계속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제 클램프를 하고 이제 위에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에올틱 캐놀라가 이제 빠졌다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다시 그 원래 있던 자리에 넣으려고 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아트리알과 이제 비너스가 있으면 이 리서큘레이션 라인이 있는데, 이쪽에 아트리알을 잡고 이 비너스 쪽 리저버로 들어오는 혈액일 거고, 여기를 잡아서 이제 거꾸로 이 RA를 통해서 이제 볼륨을 계속해서 주입을 해서 이제 심장이 어느 정도 이젝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는 했습니다. 다행히 그 빠른 시간에 다시 리포지셔닝이 돼서 다시 체외 순환을 시작을 하고, 이제 리저버는 거의 뭐 완전히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수액을 채웠고, 다시 이제 체외 순환을 시작을 하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이제 큰 뭐 어떤 그 문제 없이 위닝을 다 하긴 했는데, 이제 뭐 나가서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좀 그 손발이 다 떨리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좀 무섭고, 환자가 완전히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중요한, 이런 일은 절대로, 여기도 써 있지만 절대로 발생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적정한 이제 비지얼런스와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이 이제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리저버에도 이 센서로 뭐 레벨 센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버블 센서 이런 것들을 항상 루틴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이건 항상 체크리스트에서도 확인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뭐 이 캐놀라를 다시 리포지션 해야 되면 다시 그 자리에 넣던가 이런 상황처럼, 아니면 이쪽에서 계속 삭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만약 어센딩 에올타에 삭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된다면 이제 피무랄 아테리에 다시 이제 삭관을 해서 넣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체온이 어느 정도 낮은 상태에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텐데, 뭐 체온을 상승시키는 이런 경우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튜빙이 럽처되면 당연히 튜빙을 교체를 하고 라인을 다시 리프라이밍 할 때까지 이제 당연히 플로우는 이제 중단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그 오픈 이제 카디악 마사지를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체외순환사도 이거에 대한 대비는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경험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이게 되게 좀 끝나고 나서도 좀 그냥 마음이 좀 진정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히터 쿨러에 이제 말펑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히터 쿨러의 경우에는 뭐 히터 쿨러의 자체 이제 말펑션을 제외를 하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제외를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제 옥시네이터를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옥시네이터와 이제 혈액과 이 히터쿨러의 물이 이제 섞이게 되는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일단 리저버의 이제 볼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아무런 뭐 수액을 공급을 한다거나 이런치 않은데, 리저버의 볼륨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통을 하면서 계속해서 회로, 그 블러드 회로 내로 이 수액 이쪽 히터쿨러의 물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늘어날 수가 있고, 이 ABG를 해봤을 때 뭐 헤모글로빈이라던가 이제 헤마토크리트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도 또 같이 동반돼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히터쿨러와 연결되는 이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이 만약에 투명하다면, 투명한 라인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이쪽에서 만약 혈액과 히터쿨러의 물이 이제 서로 이제 교환이 되고 있다고 하면, 이쪽에서도 이 튜빙에서도 이제 혈액의 색을 이제 나타내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금방 발견할 수가 있을 건데, 이제 만약 색깔이 그렇지 않은 것들, 투명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런 거를 바로 이제 시야로 확인하기는 이제 쉽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부적절한 이 물의 인플로우가 부적절하게 이 수분이 유입이 되는 경우와, 또는 아트리얼 블러드 온도가 이제 옵저버에 그런 관찰이 되는 경우에는 이 히터쿨러와 그 튜빙, 이 튜빙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뭐 필요하다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이 히터쿨러에 있는 사용되고 있는 물이 이게 완전히 이제 에이셉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감염이라던가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상당히 좀 이게 발생을 거의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처음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소아에서는 좀 캐놀라가 에올타에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 소아 캐놀라 자체가 대부분 다 스트레이트 캐놀라고, 어덜트의 경우에는 이게 보통 45도 앵글로 45도 이렇게 앵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빠질 일은 없는데, 이게 빠져버려 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건데, 소아의 경우에는 이제 아트리얼 캐놀라가 스트레이트인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건 빠지는 경우는 뭐 이렇게 종종 이런 거는 예전에는 좀 봤는데, 어덜트 경우에서는 이제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라서 상당히 좀 당황을 했었고, 이런 당황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아트리얼 라인을 클램프를 하고, 그 다음에 비너스 라인을 꼭 클램프를 해야 됩니다. 이 리저버 안에서 이제 순환 자체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해결을 하고 다시 재순환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트리얼 라인을 클램프를 하지 않으면, 이겠지만 이제 공기가 만약에 바로 캐놀레이션을 해서 이 환자한테 이제 펌프를 다시 운영을 했지만, 만약에 공기가 유입이 완전히 돼서 이 회로 자체에 이제 다시 디프라임이 된 경우에는 다시 이제 리프라이밍을 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 동안 이제 또 카디악 마사지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 should never occur라고 해서 절대로 이제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